네, 오늘 미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해외 선물 데스매치 미니 강의에서 심리 투자, 자금 관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좀 전략,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은 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전략, 패턴된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 최근에 거래했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예,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최근에 모멘텀이 좀 발생하면서 강하게 지금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좀 쳐 올랐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화된 어떤 모습들을 좀 포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크루드 오일 60분 봉이고요. 제가 어떤 패턴을 찾을 때는 60분 봉을 가지고서 찾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찾을 때는 10분 봉을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60분 봉에서 제가 생각하는 패턴의 어떤 완성이 이루어지면 10분 봉을 타이밍을 잡는데 지금 60분 봉은 지금 패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떤 패턴이 완성이 됐느냐? 그 다음 봉은 지금 10분 봉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이제 상방으로 잡았던 어떤 케이스입니다. 올바른 돌파. 예,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보는 올바른 돌파의 화면입니다. 보통은 지금 추세선이 지금 하방으로 되면서 지금 추세선을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예, 저항을 받다가 이게 갑자기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방에서 지금 지지를 받습니다. 하방에서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선이 그려지면서 거기서 물량이 소화되는 어떤 과정들을 거칩니다. 예, 이게 60분 봉에서 이루어질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서 보고요. 이게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 분홍색 선이 돌파하는 선이고요. 여기서 강력한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진입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는 또 이 타임 프레임을 좀 작게 잡겠죠. 예, 당연히 10분 봉을 이제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데 그게 지금 제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크루드 오일 10분 봉입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잡게 되고요. 그렇다면 잘못된 돌파, 많은 이 투자자들 파생, 해외 선물뿐이 아니라 많은 파생 투자자분들께서 돌파의 케이스에서 잘못된 어떤 케이스로서 진입하는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트 브레이크, 잘못된 돌파입니다. 추세선이 하방으로 그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기를 슬쩍 돌파하는 겁니다. 밑에서 물량 소화라든지 어떤 지지 저항대 어떤 부분이 없이 바로 그냥 돌파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량 압박을 받는 요인이 가장 클 텐데 그게 명확히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휩소의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추세에 회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저는 매도를 잡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관망하는 케이스로 좀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사례가 이제 유로 FX에서 있었습니다. 60분 봉이고요. 하방, 이제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하방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강조드리는데 최근에 상승 파동이 있을 때는 상승 파동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짧게 잡죠. 왜냐하면 지금 일봉이든 60분 봉이든 하방 압력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패턴도 잘못된 돌파, 펄스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하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관망을 하는 과정을 거쳐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잘못 걸려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파하려는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낙관을 하시죠. 왜냐하면 추세 반전을 많이 놀리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안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오르겠지. 이러면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까도 이게 크루드 오일이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상방으로 섰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이 멘티 분들에게도 상방에 대해서 제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하방으로 잡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비단 일부 저희 멘티 분이 아니라 많은 어떤 이 당시에 크루드 오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투자들이 많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고치셔야 된다. 예, 지금 같은 패턴을 보시면서 많이 고치셔야 된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또 원달러 환율이 추세 추종 전략에 의거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어떤 초기 단계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이제 2018년도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돌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이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진드기 투자자님께서 계속 지금 그 천연가스를 박스권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좋은 전략을 펼치고 계신데 혹여라도 이런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재빨리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시면 그래도 수익률을 잘 방어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이 추세는 만들어지고 이 추세가 만들어지면 강력할 수 있다. 이 박스가 길어지면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 추세 추종 전략,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지수 선물을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제 미국의 지수 선물에 대해서 하방 베팅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어떤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 어떤 오랫동안 이제 주식도 하고 이제 파생도 하면서 이 고점의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2000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렇게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전조 현상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시장을 이끌었던 몇 개, 소수 5개에서 6개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쏠리고 폭발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나스닥 빵 기업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보더라도 2008년도에 포스코, 현대중공업 비롯한 진짜 중국의 어떤 그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굉장히 매수가 쏠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들의 어떤 주가 고점이 좀 만들어지는,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21선을 한 방에 그냥 깨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미국 지수도 지난 한 9년, 8년간의 어떤 강세장에 고점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선물에 대한 하방 베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에서도. 그래서 지금 보면 나스닥 지금 100 선물 요거 지금 60분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강력한 추세가 하방으로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이런 기회가 발생하는 게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보합권이네요. 지금 나스닥 100 선물. 하지만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하방 베팅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에서 좀 유리하고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선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이 상승 곡선이 앞서의 상승 곡선보다 각도가 완만하면 이건 매물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서의 그 상승 파동의 어떤 각이 굉장히 가파른 데 비해서 완만하다는 것은 여기서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장대 음봉으로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하방 베팅을 강력하게 할 신호다. 저는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 선물의 지금 60분 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지금 하방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 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라는 이 지금 현재 무역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이 미국은 괜찮다, 특히나 미국이 괜찮다는 어떤 의식에는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이뤄졌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증시 자체도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지금 이쪽에 대한 펀더멘털을 뒤흔들고 있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은 채널입니다. 예, 추세 전환.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지금 상승 곡선의 어떤 채널인데 이럴 경우에는 하방으로 추세 전환되는 케이스를 저는 이렇게 지금 그림을 도식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추세 이제 채널선 하단을 하회하면 하방 베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좀 채널하고 간격을 띄워가지고 셀을 하는 어떤 신호를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채널을 뚫고 내려오는지를 확인하고 하자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봉이 완성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봉이 완성되기 전에 그냥 뚫었다고 진입하는 케이스가 간혹 많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성되는 걸 확인하고 간격을 띄어서 이 셀 쪽으로 이렇게 베팅하는 이 과정을 좀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이 쪽입니다. 채널 선이 지금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바이 이제 진입 쪽으로 하는 어떤 도식화된 부분이고 셀보다는 바이 쪽에 상승 쪽에 어떤 추세 전환을 기다리는 전략을 이제 구사하는 게 저는 여기서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채널 선의 간격을 띄었습니다. 그만큼 봉의 완성이라면 60분 봉의 완성을 이제 뜻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저는 패널의 이제 채널이라든지 어떤 패턴의 완성은 60분 봉이 최선의 어떤 패턴 확인이다. 그렇게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고요. 파산 위험을 줄이는 방법.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세 파산, 계좌의 뭐 50%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파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요. 첫 번째, 각각의 매매에서 노출되는 위험 자산 규모를 줄인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전략 승률을 높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균 이익 금액 대비 평균 손실 금액의 비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손실이 100만 원 날 때 이익은 평균적으로 300만 원 이상 날 수 있도록 이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높이는 과정을 펼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좀 예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파산을 피해야지 그리고 파산을 피해서 생존을 오래 해야지 결국은 이 매매, 거래 노하우와 통계가 쌓여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산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지금 해외 선물 시작하거나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산하지 않도록 큰 치명적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멘티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투자자가 있는데 각각 1,000만 원을 가지고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파산 허용치는 50%다. 그러면 A라는 이제 투자자는 각각의 매매에서 100만 원 리스크를 설정했다. 그리고 B라는 투자는 각각의 매매에서 200만 원의 리스크를 설정했다. 그러면 A라는 투자는 5번 연속 손실 시에 파산을 하지만 B라는 투자는 3번 연속 손실 시 파산을 합니다. 그만큼 어떤 매매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매매에서 계좌의 리스크를 높이게 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가 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모니터에 써붙여 놓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최근에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얘기한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실수를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 실력이다. 결국은 계속 그 반복하면 그걸 실수라고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에서는 절대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수 2번, 3번, 4번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